오영훈 지사는 주요 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일정에도 없는 한 중국 개발업체 리조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리조트 전 직원이 동원돼 환영 행사까지 열었는데 지사의 공식 일정에는 없는 일정이라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300m 높이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한 리조트. 까만 승용차 한 대가 리조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건물 앞에는 오영훈 도지사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곧이어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오영훈 지사가 차량에서 내립니다. 환영 행사를 마치고 나온 지사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15분 가까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후 다시 차량을 탄 오영훈 지사는 수영장이 달려있는 한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0분 후 일행들과 함께 객실에서 나와 배웅을 받고 리조트를 빠져나갑니다. 개발사업체 리조트에 방문한 오영훈 도지사는 리조트 안에 있는 이 객실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날 리조트를 방문한 오 지사와 일행은 모두 11명. 환영 행사와 점심 식사까지 1시간 반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 지사의 방문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 일정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또 리조트 측은 사흘 전부터 전 직원이 모두 동원돼 환영 행사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지사와 일행들을 위해 식사와 함께 100만 원어치의 와인 선물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식사 일정은 원래 공개되지 않는다며 도지사가 평소 기업인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부탁과 협조를 하는데 이번 방문도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리조트 측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그런데 오영훈 지사가 방문한 이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는 한라산 기슭에 있어서 처음부터 중산 간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특히 오영훈 지사가 취임한 이후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특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인 바이퉁 그룹의 한국 현지 법인인 백통신원이 제주에 리조트를 짓겠다며 개발 사업 승인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2년. 곧바로 중산 간 난개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발 300m 고지대인데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투자 유치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제주도가 이제 환경 수도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야 된다. 결국 중국 백통신원은 2022년까지 사업비 2,43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뒤 제주도로부터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콘도미니엄과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함께 맥주박물관과 생태 테마파크 등 다양한 휴양 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곳에 약속했던 투자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계획 변경을 승인해주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 취임 5달 뒤인 2022년 12월 제주도가 변경해준 백통신원 리조트의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계획에 있던 2,432억 원에서 1,025억 원으로 무려 1,4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사업 면적도 55만 제곱미터에서 27만 제곱미터로 반토막이 났고 맥주박물관과 생태 테마파크 등 휴양 문화시설은 모두 백지화됐습니다. 일단 땅이 팔 수 있는 것이죠. 그 나머지 토지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개발이 되지 않을 곳을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게 땅값의 상승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제주도는 지난해 말에도 또다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사업 기간을 내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해줬습니다. 중국 백통신원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 한라산 기슭의 목장에서 리조트 부지로 변신한 땅을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에도 실탄을 직접 쏠 수 있는 사격장이 있는데요. 실내 사격장 한 곳이 최근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 취재 결과 직원들이 무더기로 납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굳게 닫혀있는 실내 사격장. 입구에는 6월 중순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판이 보입니다. 실탄 사격장이 지난 9일 갑자기 문을 닫고 경찰에 휴업을 신고했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그 사격장 내에서 사용 중인 총기 전량에 대해서 서귀포 경찰서 민유총포 무기고에 안전하게 지금 보관 조치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영업 중단 이유는 직원들의 집단 납 중독. 직원 9명 중에 8명의 혈액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직원 8명은 최근 납 중독에 노출돼 현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대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을 나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납 수치가 높게 나와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탄이 표적에 부딪혀 나오는 납가루가 공기 중에 머물면서 직원들이 오랜 시간 마셨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혈액 만드는 거 이런 데 영향을 줘서 빈혈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좀 신경적으로 예민해집니다. 말단에 있는 신경이 마비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는 집단 납중독 사태가 벌어진 실내 사격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 군부대 사격장에 납 오염 문제가 발생해 국방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민간이 관리하는 실내 사격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중장년층 만성질환 중에 하나인 당뇨가 요즘은 20, 30대 청년층으로도 확산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달고 짠 음식에 대한 선호가 높고 운동 부족도 한몫을 하기 때문인데요. 농촌진흥청이 혈당 조절에 탁월한 보리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혈압이나 심장 질환 등 만성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당뇨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령별 당뇨 환자의 증가 추세를 보면 지난 4년간 50대가 8% 증가한 데 반해 청년층인 20대는 무려 5배가 넘는 47%로 증가폭이 훨씬 큽니다. 달고 짠 음식을 선호하고 혼술이 드는 등 청년층의 식습관이 달라지고 과체중과 비만 또한 당뇨의 큰 원인인데 농촌진흥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혈당 조절 기능을 갖춘 보리신품종 베타헬스를 개발했습니다. 베타헬스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식이섬유인 베타클로칸 함량이 14.2%로 국내에서 육선된 보리 품종 중 가장 많습니다. 또 빠르게 소화되는 전분의 함량까지 낮춰 식후 혈당 변화 역시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타헬스를 섭취한 실험쥐의 혈당 수치는 30분 뒤 132.6mg/dl에서 4시간 뒤 59mg/dl로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곡물인 쌀이나 밀보다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을 하루에 3g씩만 먹으면 혈당 혹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는데 베타헬스를 하루에 한 주먹 정도 먹으면 이러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쌀보리인 베타헬스 품종은 쌀에 섞어 먹거나 채소와 함께 비빔밥으로 섭취 가능한데 식감 역시 부드러운 편입니다. 여기에 쓰러짐과 추위에 강하고 수확량까지 다른 품종에 비해 월등해 품종 증식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 이전도 마쳤습니다. 현재 공급하고 있는 품종과는 다른 기능성 품종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소비자 조합원들의 호응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진흥청은 갈변 현상이 적고 탁한 정도가 낮아 맑은 식혜 제조에 적합한 신품종인 해맑음도 함께 개발해 보급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시 하늘 표정이 맑아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강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더워집니다. 제주시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 전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까지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이상으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해안 지역에서 17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2도, 서부 지역 21도 예상되고 남부와 동부 지역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섬 지역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시정도 좋아서 여객선도 순항하겠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에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물결이 2.5m까지 일겠고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남쪽 바깥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는 오늘 밤에 해제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금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여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도운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설 중계기 관리책 3명과 대포폰 유통업자 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제주와 전남 완도 등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해외에서 건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사설 중계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피싱 문자를 보내고 470여 명의 이름을 도용한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내 불법 촬영 점검에 전문 탐지 업체가 투입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잇따른 학교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 체계를 다중화하기로 하고 학교 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더해 1년에 2차례 탐지 전문 업체 위탁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난주 표본학교에서 실시된 경찰 합동 점검에서는 불법 촬영기기나 의심 장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제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가태풍센터는 올해 엘니뇨 약화기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해 여름철 태풍이 평년 수준인 2.5개나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높아 태풍이 발생할 경우 세력이 강하거나 가을철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6시간 간격이었던 태풍 정보 발표가 올해부터는 3시간 간격으로 더 자주 발표됩니다. 북한의 발사체가 북측 해상에서 파편으로 탐지된 가운데 제주에서는 인지된 상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군 7전단 등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44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발사체와 관련해 제주 지역에서 인지된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 항적을 포착한 지 2분 만에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 파편으로 탐지돼 이번 정찰 위성 추가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 지역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설이 사업 추진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위치한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하루 34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시설 가동 연료로 재활용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제주도는 바이오가스 재활용으로 연간 52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던 서귀포 잠수함이 5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합니다.
대국해저관광은 지난달 국가유산청의 현지 조사를 거쳐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 6개월 조건부 운항 허가를 받고 오늘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잠수함은 이에 따라 운항 항로를 변경하고 관련 기관에서 운항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한편 서귀포 잠수함은 천연기념물인 문섬 일대 연산호 군락 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운항 불허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노인 고용에 대한 사업체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지난해보다 2억 원 늘어난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체에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한편 올해 1분기까지 아파트 경비와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5명의 노인이 고용돼 모두 333개 사업체에 5억 3,68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 건설단체연합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건설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공공투자 확대와 투자 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건설 산업은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북공업단지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조천읍 조천리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제주도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조천리 마을회와 청년회, 부녀회 등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화북공업단지 이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불가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조천리 주민들은 제주도가 친환경 공업단지 조성을 약속했지만 소음과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